주산천하 결국엔 용기를 가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소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떤 한 번 뭐 큰 마음 가지면 큰 마음 가지는데 한 번 좁아지면 정말 어떤 옹졸해지죠. 보면 참 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HMM. 기다리는 건 사상 첫 파업, 퀘이션 마크. 예. 파업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임담협 난항, 노사 간의 입장 차이, 조정 중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이 1조 4천억에 육박하는 이런 어떤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임금과 단체 협상 난항에 따라서 이런 어떤 파업 위기의 울상을 짓고 있다. 웬만하면 좀 파업 안 하면 안 되나. 우리가 이렇게 좀 나아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너무 또딱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최대 선사 HMM이 1조 4천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실적의 어떤 레전드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트레비앙했었던 이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다가 인근 단체 협상 난항에 따라서 파업 위기에 울상을 짓고 있는 HMM은 6해상 노조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자, 노사 간 큰 입장차로 조정 중지 가능성이 커 파업 전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업을 좀 안 하면 안 되나. 아이 뭐 무난하게 끝나겠지 보면. 무난하게 끝나야 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해운업계에 따르면 HM이 2분기 각 2조 9,067억 원 매출과 1조 3,889억 원 영업이익. 이 부분 레전드인 거 맞죠 보면. 특히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배의 어떤 사상 최고. 야, 10배. 이 보면 해운업이 진짜 오랫동안 정들어. 해운업이 진짜 오랫동안 지금 이게 참 HMM이 참 현대상선이죠. 옛날에는 진짜 잘 나갈 때는 34만 원까지 막 갔었던. 그러다가 영원히 이거 몇 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년 이상. 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사이클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한번 호황 탔는데 쉽게 꺾이지 않죠. 그렇게 해서 파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살짝 있을 수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뭐 증시에 있으면 뭐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점을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형들아, 결국에는 앙드레 형이 얘기했던 요 부분 한번 보면요, 이 심리를 좀 많이 잘 읽을 수 있어. 앙드레 형 얘기 들으면 이 형이 140회 또 옛 러시아 제국의 어떤 국채를 매수해서 6,000배에 와, 6,000배. 대단하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투자 자산에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하다가 깔짝깔짝거리다 6,000배 남은 인생 역전하는 거지 보면. 자, 분명한 악재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증시가 하락하지 않으면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 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야, 그렇네요. 그러면 보면 뭐 시장에서의 부분, 뭐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하락을 안 할 때가 바닥이었던, 야, 이런 어떤 부분, 이때도 어떻게 보면 바닥이었죠. 그렇죠. 엄청난 악재가 터졌는데도 가격을 잘 유지. 근데 더 바닥은 살짝 있었죠, 코로나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앙드레 형이 얘기했던 건 분명히 악재인데 발생했는데 증시가 하락하자면 그때 바닥. 그러니까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목도 악재가 발생했는데 하락하지 않는다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우리는 항상 원칙대로 가야 된다. 중요한 건 원칙이다.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원칙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방어. 우리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공격 축구가 재밌긴 하죠. 하지만 우리 주식쟁이는 항상 보면 수비 축구, 수비 배구, 수비 탁구, 수비 농구, 항상 수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은 99가 망가지고 1%가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들아 10년 뒤, 20년 뒤에도 다 주식쟁이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형들아. 그렇잖아, 보면. 이 시장에서 잘 나가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현들 누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보면. 자, 그런 어떤 점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HMM 기관들이 이렇게 또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신용에 대한 부 누가 신용 쓰든 신용은 안 됩니다. 신용 무서워. 신용은 뭐 비록 신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자기가 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이 쓰는 것도 뭐 괜찮죠. 이거 신용은 고수 영역이에요. 신용 쓰다가 폭망한 경우 많더만.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동산도 오버스럽게 신용 많이 땡기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많죠. 신용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국에는 뭐 코스피가 조금 좀 힘들었었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뭐 항상 근데 보면 뭐 그 시장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때는 진짜 하락에 대한 하락 있기 전까지 그 트럼프 형 때, 이 트럼프 형 때도 계속 하락, 트럼프 형도 계속 하락했어. 나 쪼장해갖고는 진짜. 이때도 계속 하락, 주식의 어떤 전체 지수를 예측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자, HMM은 다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중심선에서, 결국에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되지만 형들아, 분봉에서는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이 이런 어떤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올려 줄 수 있는 다이버전스 뭡니까? 바로 역배열 상황에서 지표는 올라가는데 주식은 하락하는 그런 어떤 차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어떤 부분,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저가에서 다시 한번 큰 어떤 반등에 대한, 아주 느낌하니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저점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재차 상승하는 큰 그림에서 상승하는 이런 어떤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MM은 뭐 무난하게 좀 쇼부를 보겠죠. 그렇게 해서 좀 무난하게 이렇게 또 파업을 안 하고 또 이렇게 된다 하면 또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형들아, 힘을 내세요.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입니다, 보비요.
우리는 뭐하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식쟁이가 아닌 예술쟁이입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그렇게 해서 큰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중요하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오토포커스를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